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0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무엇일까요? 암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치매라고 하십니다. 암은 몸이 아픈 거지만 치매는 나의 기억, 나의 추억,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마저 잊어버리게 만드는 나라는 사람을 지워버리는 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방금 거실에서 뭔가를 가지러 안방에 들어왔는데, 내가 뭘 가지러 왔더라? 하고 멍하니 서 계셨던 적이요. 아니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이름이 혀끝에서만 뱅뱅 돌고,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누구더라 하면서 답답했던 적이 요즘 들어서 부쩍 잦아지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흔히 이걸, 아유, 나도 이제 늙었나 봐. 건망증이 심해졌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뇌세포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운동해라, 고스톱 쳐라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의학계가 밝혀낸 아주 충격적인 사실, 바로 치매가 뇌에 걸리는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먹었던 그 음식이 사실은 내 뇌를 서서히 굶겨 죽이고 있었다는 반전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치매 유발자들을 찾아내고 죽어가는 뇌세포를 다시 깨우는 기적의 식단까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아니 50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뒤에 나올 음식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당뇨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피 속에 설탕물이 끈적끈적하게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막고 발가락을 썩게 하고 눈을 멀게 하는 병이죠.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당뇨가 우리 뇌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먹는 에너지의 무려 20%를 혼자 쓰는 대식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서 생긴 포도당을 뇌세포가 쪽쪽 빨아먹어야 머리가 쌩쌩 돌아가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이때 이 포도당이라는 연료를 뇌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평소에 단 음식을 너무 자주 먹거나 나쁜 탄수화물을 쉴 새 없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라는 문지기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 과로로 지쳐버립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뇌세포가 문을 안 열어줘요. 이걸 의사들은 어려운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뇌세포라는 공장 앞에는 연료가 잔뜩 쌓여 있는데 정작 공장 문이 고장나서 연료가 안 들어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뇌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습니다. 뇌세포가 에너지를 못 받아서 하나둘씩 시들시들해지고 결국 죽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최신 의학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제3형 당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즉,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단속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 쓰는 공부를 하고 외국어를 배워도 치매를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뇌의 문지기를 망가뜨리고 뇌세포를 굶겨 죽이는 걸까요? 우리 식탁 위에 숨어있는 치매 유발자,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철석같이 믿던 마시는 과일입니다. 과일 주스, 그리고 선물로 많이 주고받으시는 과일즙, 엑기스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니, 과일은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은 거 아니야?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사과, 배, 포도, 그냥 껍질째 아삭아삭 씹어 드시는 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 믹서기에 갈아서 마시거나 푹 끓여서 즙을 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과일이 아닙니다. 그냥 설탕 폭탄입니다.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씹어 먹을 때는 식이섬유라는 튼튼한 그물망이 있어서 이 당분이 우리 몸에 아주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런데 이걸 갈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물망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아무런 방어막 없이 과일 속의 당분이 액체 상태로 우리 혈관에 바로 꽂히는 겁니다. 이렇게 액체로 들어온 과당은 흡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시자마자 혈당이 치솟고 인슐린 문지기는 기겁을 하고 튀어나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뇌의 인슐린 시스템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건강 챙겨야지 하면서 사과즙 한 포, 포도즙 한 포를 드셨던 분들, 사실은 내 뇌를 설탕물에 절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오늘부터 과일은 제발 마시지 말고 씹어 드세요. 씹어야 뇌가 삽니다. 두 번째 범위는 어르신들이 밥 대신 간식으로 정말 사랑하는 음식입니다. 바로 가루로 만든 곡물입니다. 떡, 미숫가루, 국수, 그리고 뻥튀기 같은 것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떡 정말 좋아하잖아요. 밥맛 없을 때 떡이나 몇 개 집어 먹지 하시는데 뇌 건강만 생각한다면 이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쌀이나 밀가루 같은 곡물을 아주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찌거나 튀기면 소화 흡수 속도가 기가 막히게 빨라집니다. 우리가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지만 떡이나 뻥튀기를 먹으면 혈당이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혈당이 팍 튀어오르면 우리 뇌는 비상이 걸립니다. 피가 끈적해지고 뇌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막힙니다. 특히 떡은 쌀을 갈아서 뭉쳐놓은 고밀도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혹시 밥 한 공기를 다 먹기는 힘들어도 꿀떡 한 팩, 인절미 한 팩은 순식간에 다 드시는 건 아니신가요? 그 쫀득한 떡 한 덩어리가 각설탕 수십 개를 씹어 먹는 것보다 혈당을 더 빨리, 더 높게 올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밥 대신 떡으로 때우는 습관, 뇌를 굶겨 죽이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범위는 의외로 우리 주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같은 식용유들 말입니다. 동물성 기름이 나쁘고 식물성은 좋은 거 아니었어?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런 저렴한 식물성 기름들에는 오메가6라는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는 적당히 있으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불을 지릅니다. 바로 염증을 만드는 건데요. 우리 뇌는 수분을 빼면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기름 덩어리 장기입니다. 우리가 나쁜 기름을 계속 먹으면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뇌에 불이 나는 거죠. 특히 밖에서 사 먹는 튀김, 과자, 전, 볶음 요리는 대부분 값싼 콩기름이나 옥수수유 범벅입니다. 이런 기름에 절여진 음식들이 내 뇌를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들고 결국 치매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마음이 무거우시죠? 아니, 밥도 떡도 과일도 먹지 말라면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냐 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망가진 뇌세포를 수리하고 다시 쌩쌩하게 만드는 브레인 리셋 식단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죽어가는 뇌를 살리는 첫 번째 구세주,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신이 내린 뇌 영양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하나? 걱정하시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오히려 노른자를 드셔야 합니다.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콜린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는 이유가 뇌에서 이 아세틸콜린이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달걀 노른자의 콜린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달걀을 삶거나 구우셔서 하루에 2알은 꼭 챙겨 드세요. 이것만 꾸준히 드셔도 뇌가 영양실조 걸릴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기름으로 나쁜 기름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아까 콩기름, 옥수수유는 버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빈자리를 올리브 오일과 들기름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뇌 속의 독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 딱 맞는 들기름.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합니다. 뇌세포막을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줘서 뇌세포끼리 신호를 잘 주고받게 도와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약처럼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듬뿍 넣어보세요. 이 고소한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튼튼하게 코팅해 줄 겁니다. 세 번째는 밥상 위에 풀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깻잎 같은 짙은 녹색 채소들로요. 이 채소들에는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한데요. 미국 시카고의 러시 대학 의료센터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노인 900명을 대상으로 무려 5년 동안 식습관을 추적했는데요. 매일 푸른잎 채소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 노화가 무려 11년이나 늦춰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도 아니고 11년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쌈채소 하나만 더 올려도 10년 더 젊은 뇌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아주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낮 동안 머리를 쓰면서 생긴 노폐물과 독소를 뇌척수액이라는 물로 씻어내는 과정인데요. 중요한 건 이 청소부가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만 출근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을 못 잤거나 자다 깨다 하면 이 청소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럼 뇌 속에 독소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게 굳어지면 치매가 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낮에는 햇볕을 쬐면서 30분이라도 걷고 저녁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7시간 이상 푹 주무시는 것. 그게 치매 예방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뇌를 깨우는 아주 강력한 습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뇌를 괴롭히면서 걷는 두뇌 자극 걷기입니다. 친구랑 산책하실 때 그냥 수다만 떨지 마시고 끝말잇기를 하면서 걸어보세요. 아니면 혼자 걸으실 때 간판 글자를 거꾸로 읽어본다거나 숫자 100에서 7을 계속 빼면서 걸어보는 겁니다. 100, 93, 86, 79 이렇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발도 꼬이고 숫자도 헷갈리고요. 그런데 뇌가 당황하고 헷갈려하는 그 순간에 우리 뇌의 전두엽은 엄청난 자극을 받습니다. 죽어가던 신경회로가 다시 연결되고 활성화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걷는 건 몸 운동은 되지만 뇌 운동은 안 됩니다. 조금 골치 아프게 뇌를 귀찮게 하세요. 그게 치매를 막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치매와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해서 머릿속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매는 머리에 걸리는 당뇨병이다. 뇌가 설탕에 절여지는 마시는 과일, 떡, 튀김을 멀리하자. 둘째, 하루 달걀 2알, 그리고 올리브유와 들기름으로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하자. 셋째, 7시간 푹 자서 뇌를 청소하고 걸으면서 머리를 쓰는 두뇌 자극 걷기를 하자.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뭘 하고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뇌세포는 죽는 날까지 관리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최신 과학의 결론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튀김 반찬을 치우고 달걀찜 하나와 쌈 채소를 올리는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에 여러분을 요양병원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웃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주 깜빡깜빡해서 걱정인 친구분들에게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더 알차고 검증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